1980년 5월 대한민국 남쪽 끝에 도시 하나가 세계로부터 그리고 같은 나라 국민들로부터도 철저히 고립당했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피가 흐르고 진실은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광주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1화 12.12 쿠데타 전두환의 등장.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전국은 혼란에 빠졌고 그 틈을 타 전두환은 움직입니다. 12월 12일 밤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은 계엄사령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박 대통령 피살 사건의 배후라는 구실로 군대를 동원해 체포합니다. 탱크와 특전사가 서울 한복판에 진입하고 국방부는 점령됩니다. 정식 명령도 대통령의 승인도 없이 이날을 우리는 12.12 군사반란, 즉 사실상의 군사 쿠데타라 부릅니다. 이 반란 이후 전두환은 군 내부의 실권자가 되었고 이제는 정치 권력까지 손에 넣으려 합니다. 이화 계엄령 확대, 광주를 겨눈 명령. 1980년 봄 서울의 대학생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계엄령 해제하라. 군부는 물러가라. 민주주의를 달라. 서울은 한국은 마침내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은 그 봄이 자신의 권력을 흔들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1980년 5월 17일 밤 그는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치 활동을 전면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공수부대를 광주로 보냅니다. 3화 광주 첫 총성이 울리다. 5월 18일 아침 전남대학교 앞에 모인 학생들. 평화로운 시위. 하지만 곧 들려오는 고함 소리. 무릎 꿇어. 쳐. 곤봉, 총검, 군합발. 학생들은 쓰러지고 시민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이틀 뒤 병원 안에서 부상자를 폭행한 계엄군. 그 모습을 본 간호사가 외칩니다. 이건 군대가 아니에요. 이건 살인자예요. 사화도시는 일어섰다. 광주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여고생, 택시기사, 가정주부, 청년 모두가 거리로 나왔고 도청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도청 앞 계엄군은 집단 발포를 감행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광주는 고립됐습니다. 5화 광주 고립된 도시. 전두환 정권은 광주를 철저히 차단합니다. 전화선은 끊겼고 도로와 철도는 차단되었고 뉴스는 무장폭도, 북한 간첩만을 반복합니다. 그 누구도 광주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리려 했던 사람들은 끌려갔습니다. 6화 침묵당한 언론. 서울에서 광주의 참상을 보도하려 한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계엄군이 병원 안에서 부상자를 폭행했다. 시민이 총을 든 건 자의였다. 여학생이 군인에게 폭행당했다. 이런 내용을 취재한 기자들은 곧 보안사 요원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들 중 몇몇은 강제로 수첩을 빼앗기고 북한 간첩 연계 혐의로 신문당합니다. 일부는 고문까지 받았습니다. 어떤 기자는 광주의 피냄새를 글로 썼더니 나는 보안사 지하실에서 피냄새를 맡게 됐다고 회고했습니다. 7화 언론사 간부들의 해임. 언론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각 방송사, 신문사들. 보안사는 정권의 비협조적인 편집국장, 보도국장들을 전격 해임시킵니다. 뉴스 원고는 출고 전 사전 검열을 거쳐야 했고 보도국에는 보안사 연락관이 상주했습니다. 언론은 그날 이후 진실을 보도하지 못했고 국민은 진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8화 시민군 스스로 도시를 지키다. 광주는 스스로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탈취된 무기, 조직된 시민군. 그들은 단순히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부상자를 돌보고 질서를 유지하고 식량을 나누며 도시를 지켰습니다. 이것은 폭동이 아니라 저항이었습니다. 구화도청의 마지막 밤.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이 도청을 포위합니다. 끝까지 남은 수십 명의 시민군.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도시를 위해 남았습니다. 우리가 나가면 광주 시민이 다시 희생될 겁니다. 총성이 울리고 도청은 침묵에 잠깁니다. 10화 그날 이후 우리는 광주는 그렇게 잊힌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망월동 묘역에 묻힌 이름 모를 이들, 보도되지 못한 기자들의 메모, 피로 쓴 진실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1980년 5월 진실은 짓밟혔고 언론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그들의 침묵과 분노, 그 용기를 기억하고 전하기 위함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잊히지 않게 해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타임키퍼였습니다.